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 수강사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문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너희가 비문학을 못하는 이유라는 TCC를 한번 촬영했습니다. 못 보는 학생들은 그거 좀 잘 보시고요. 이번에는 문법에 관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요. 우선 문법은 요번 6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매우 큰 화두가 됐죠. 우선 6월 모평 제가 시험지를 갖고 여기 문제를 갖고 문법을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는 문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인식하고 강의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법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요. 이 문법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고요. 문법을 못하는 이유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ETCC 선생님이 쓰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6월 모평입니다. 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평이라든지 학평이라든지 라고 하면요. 오답률 베스트가 꼭 나와요. 오답률 베스트입니다. 오답률 베스트가 꼭 나오는데 이 베스트에 5위 안에 꼭 뭐가 드냐면 문법이 하나 내지 두 개는 꼭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6월 모평에서는 이 10위 안에는 이 문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4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문법에 대한 것들은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정답을 잘 못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는 문법을 못할까? 라는 것을 오늘 심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뭐 이투스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에서 문법이 유명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문법을 못하는지를 하나하나 5가지를 쪼개면서 한번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턱대고 암기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뒤에 것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무턱대고 암기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무엇을 암기할 것인데? 어떤 것을 암기할 것인데? 라고 말을 하면요. 대답을 못해요. 가장 큰 핵심은 문법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까지 암기? 암기의 범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암기의 범위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필수 개념, 암기해야 되는 개념과 이해만 해도 되는 개념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강의가 별로 없고요. 그 구분해서 제시한 교재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문제 한번 딱 볼게요. 자, 이 유형평에서 보시면 예전과 다르게 암기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어요. 그럼 요 문제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데 13번 문제입니다. 유형평에. 자, 고3 거. 막내라고 되어 있다면 막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은 보면 난이라고는 난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 딱 보니까 기억이라고 돼 있어. 갑도의 갑도에서처럼 음절의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동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럼 1번 가볼까? 막내라고 돼 있죠? 그냥 화면 잘 보세요. 막내라고 돼 있다면 요 중간에 문법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이게 먼저 나왔어야 돼요. 막내 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리을이 탈락됐구나. 자음군 단수나 기억으로 대표음화 된 다음에 이 대표음화 된 기억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용으로 바뀌었구나. 자, 자음과 자음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비음화가 됐다. 아니면 자음과 자음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서 하나가 뭐했다? 탈락했구나 이거죠. 1번 선지 보십시오. 갑도라고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야. 자, 리을 기억은 하나, 두 개죠. 그래서 뭐가 됐다? 리을이 먼저 뭐했다? 탈락됐구나. 그럼 갑도도 마찬가지로 뭐가 탈락됐어요? 시옷이 탈락됐구나. 그럼 음절의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변동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강의를 듣고 배운 학생들은 당연히 뭐라고 들어간다? 자음군 단순하구나 라는 용어를 알고 있을 것이고 곧바로 제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학생들은 아까처럼 기억과 니은 이 두 개의 자음이 두 개가 결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억과 니은 이렇게 결합되는 거지 두 개가 자음이 오지 못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 음절 끝이라고 했는데.
제가 뭔 말인지 알겠죠? 한 방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번 보세요. 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임리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리라고 되어 있어요. 비읍이 뭐로 바뀌었을까?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좋은 방법 뭘까요?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비음이죠. 콧소리라는 거지. 이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이거야. 그럼 기억과 디귿에 모두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비음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 기억에서 이응으로 비음화가 있었고요. 치읓이 뭐로 바뀝니까?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이 디귿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니은으로 바뀐 비음화가 있는 것이죠. 잠깐.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빨리 얘기할 수 있죠? 배웠으니까. 문법 개념을 아니까 이거죠. 그럼 여기 보면요. 치읓이 니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비음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디귿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비음화 있으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제낄 수 있어야 돼요. 물약 같은 거 봅시다. 물약은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물약에서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야. 자, 물약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리을로 바뀌었다는 거지. 선생님 자음이 교체된 게 아니죠. 이응은 소리값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응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게 아니고 얘는 첨가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애도 있다는 거죠. 리을 첨가라고 들어봤어요? 없죠. 그럼 얘는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약이 있고 이 약이 된다는 것을 배웠으면 대단히 쉬운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턱대고 암기하려면요 어디까지 암기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모두 다 표로 정리해 주면서 모두 다 암기하라고 했대요. 사이소리 현상 다 암기할 수 있습니까? 못 암기해요. 그럼 사이소리 현상은 선생님이 암기하는 거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까지 암기해야 될지, 어디까지 이해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봅시다.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학교 수업으로 문법을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대단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 내신하는 학생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했지만 제 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치셨는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이 이것까지 외우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 가르칠 때와 여기 학원, 저희 인강으로 가르칠 때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학교는 무조건 뭘 중심으로 갑니까? 내신을 중심으로 가요. 그럼 내신은 뭐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면 학원은 뭘 중심으로 가요? 수능을 중심으로 가죠. 그럼 결국은 학교의 내신은 암기 범위가 매우 넓어요. 매우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 암기해야 될지 그런 거 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다 무턱대고 암기해라. 야,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자, 뭐까지 암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까지 암기할 거예요. 상대높임법의 등급을 얘기합니다. 야, 상대높임법의 등급에 있는 뭐가 있냐면 비격시체와 격시체가 있어요. 격시체는 뭐가 있다? 하십시오체부터 해오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병서문, 의문문, 예를 들어서 청유문, 감탄문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표가 다 있어요. 제 교재에도 있어요. 이거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요. 이거 외우는 거 안 나옵니다. 하십시오, 제요체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된다고요. 근데 어디까지 외울지 모르겠죠. 왜 모를까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여기에 있는 걸 빵꾸 떠놓고 여기에 있는 거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뭐야? 안 나와요. 네, 수능에는. 알았죠? 수능은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필수적인 개념을 갖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무턱대고 모두 다 암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았죠? 암기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학교 수업은 내신식이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교재로 문법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교재 추천해달라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수업을 다 들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듣지도 않고요. 인강도 듣지도 않고요. 그냥 학교 수업만 듣거나 아니면 아예 생판 하얀 백지에서 교재를 통해서 끝내겠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요. 무조건 얘는 시간 낭비입니다. 왜 시간 낭비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암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어디까지 내가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파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집들은 저도 문제집을 집필해 봤지만 이 교재, 시중 교재들은 그냥 나열식으로 쫙 정리해 놓죠. 얘는 수능에 나온 필수 개념, 얘는 필수 개념이 아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온 문제집 갖고 와봐. 없어요. 이해 가셨어요?
정말로 교재로 문법을 끝내려면 최소한 3, 4개월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꼼꼼하게 다 하면서 기출 분석하면서 아, 요까지는 필수 개념, 요까지는 심화 개념을 여러분이 판단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네 번째 볼까요? 강의만 듣고 적용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강의는 들어요. 그래요. 관형절 알겠어. 명사절 알겠어. 관형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 아는 문장, 관형절 아는 문장은 명언에 어간에다가 관형사용 전서감이 은는 의단이 붙는 것이다. 다 외웠어요. 근데 적용 연습 안 해서 틀리는 것도 많다는 거지. 볼까요? 이 문제는요. 저는 심지어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어요. 보세요. 기억과 디귿에 해당되는 예를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보기가 있으면 보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내가 배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보기를 그냥 훅 읽어버려요. 아무 생각도 없이. 훅 읽어버리니까 이 사례와 이 앞에 있는 개념들이 연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게 되죠. 정말 답답해요. 개념을 왜 공부하지? 만약에 강의를 들었다면 개념을 왜 공부해요? 보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보기를 안 읽고 문제를 풀려고 강의를 듣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가다의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고 A씨는 암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거야. A씨는 암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구나. 이리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B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보세요.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꾸며줘요. 뭘 꾸며줘? 동생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동생이 이 안긴 문장에서 뭐가 된다? 이가 붙어서 주어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보라 이거야. 그럼 선질이 딱 보면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이거야. 그럼 여기 어제 결혼한 이렇게 꾸며주죠. 그럼 이걸 그대로 이 아는 문장으로 갖고 와야죠.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이 어제 결혼하다. 주어네. 맞네. 친구가 누나를 많이 닮았다. 맞네. 제낀다.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게 아니죠. 적응 연습이 아니고 강의만 그냥 들은 거예요. 관현절을 아는 문장 알겠어. 라고 하면서 적응 연습 하나도 안 하면 뭐야? 여러분은 또 실패합니다. 적응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 번째. 네, 한번 가볼까요? 자, 문법은 암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의 문법 문제였던 것들은 보기만 잘 읽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들은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한테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 보면 야, 문법 강의 들어야 돼. 문법 강의 어차피 보기에 답이 다 있잖아. 보기에 정말 답이 있을까요? 볼까요? 자, 요번에 15번 문제입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러날 수 있다 이겁니다. 볼까요? 우선 어근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근이 뭐니? 실질 형태소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고요. 어근끼리 결합하면 합성어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들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문법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수 더 떴어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래요. 통사적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잠깐,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 뭔데? 를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되죠. 비통사적 합성어 세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용언과 영언이 연결음이 없이 나타날 때. 두 번째,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관형사형 전성음이 없이 나타날 때. 세 번째, 부슬비처럼 부사 플러스 명사가 나타날 때. 여기는 뭐가 없지? 어가 없네. 그러니까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잖아. 답은 1번이구나. 끝나는 거죠.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자, 뛰어논다 라고 했는데 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비통사네. 그럼 답은 1번이구나. 하면 끝난다고요. 개념을 아는 애들은 이건 20초짜리 문제예요. 근데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따져보고 모르겠다 하고 발표 치고 넘어가겠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 여러분, 국어는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등급을 가릴 수도 있어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급간이 매우 좁죠. 그렇죠? 급간이 좁습니다. 요번에 유연평은 좀 어려워서 좀 급간이 넓은 축에 속했죠. 그럼 급간이 좁다는 것은 하나만 잘못해서 풀면 등급이 훅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한 문제만 더 맞히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당연히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집니다. 고3들한테는 수능이 130일 남았어요. 130일 동안 이번 여름방학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은
무조건 수능 공부에 올인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 마지막 방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마지막 방학입니다. 수능 끝나면 어차피 놀 거니까.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이 문법을 잡지 못한다. 여러분은 100점 100패입니다. 화법, 작문, 문법 합쳐서 최소한 16분 컷이 되어야지만 비문학에 최소한 30분 이상 충분하게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비문학이 어렵고 비문학을 열심히 해갖고 성적 올리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맞아요.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이 화작문에서 시간을 줄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장담하건대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한 번 수능을 공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여름 문법 선생님이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 이유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강의라도 좋으니까 문법을 꼭 수강하셔서 이번 여름 문법 때문에 국어 풀기가 싫어요 라고 하는 생각은 없도록 만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법은 강의만 들으면 분명히 성적이 올라가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여름방학 문법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이 문법은 즐겁다. 문법은 재밌다. 문법은 내가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생님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문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